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93%, 코스피는 0.22% 하락 마감하였어요. 장중에 낙폭을 좀 더 과하게 나타내다가 오후장에 좀 끌어당기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를 봐도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좀 더 빠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면 뭐 원달러 환율이 뭐 빠지지 않는다? 뭐 라는 핑계 말고는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없고 제가 금요일 날은 고향집에 좀 내려가느라고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목요일 날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렸죠? 열어놔야 될 자리는 코스피 2280에서 224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거진 70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코스피는 확실하게 확인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존에 빠졌던 흐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뭐라 그럴까요? 차라리 애매해졌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라운드 피겨값 700까지 찍어버리고 윗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뻔했는데 기존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반등이 혹여나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즉 750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저점을 한 번 더 연출할 거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700이 문제가 아니라, 700이 문제가 아니라 못해도 69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웬만하면 이제 지금의 자리를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자리 지켜내야 된다.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죠. 코스피는 뭐 저 자리 깨지면 무조건 2200, 2240까지는 무조건 달고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대외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과 커플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디커플링이에요. 왜? 우리가 더 유난히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고 미국이 하는 금리 인상에 비해 우리나라는 먼저 선반영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과 저희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더 많이 빠졌다.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 그죠? 그렇다면 뭐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은 장난치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놀기도 쉽고 장난치기도 쉽고 뭐 증시의 격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시장은 미국 놈들의 ATM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언제든지 현금을 뽑아낼 수 있다. 그만큼 좀 가볍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요 기관 투자자들도 쓸모가 없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별 형편없는 놈들. 그죠? 최근 흐름에는 연기금도 물량을 안 늘려요. 예전에는 연기금이 밑에서 물량을 많이 받았죠. 금투가 바닥 잡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연기금도 뭐 국민연금이 고갈되네 어찌네 저찌네 말이 많고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지수 방어의 목적으로 했던 연기금이라면 이제는 연기금의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단기적인 성향도 바뀌었고 그만큼 트레이딩하는 누군가를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놈을 잘라내고 젊은 놈으로 물갈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빠져도 연기금이 다 받아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승할 거다라는 거를 누가 연기금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은 그렇지도 않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양매도 나왔고요. 코스피는
이 개관 애들이 또 주워 담았다. 뭐 담으면 뭐하나. 팔 때 미친듯이 저 팔아야 되는데. 그죠? 담으면서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담으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미친듯이 팔아라. 중간중간에 사지 말고 그냥 팔아라. 팔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 얘네들 살면 또 내일 빠질까봐 걱정이에요. 왜 이거 들은 물량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거고, 뭐 신용 담보 비율을 올려주겠다라고 국가에서 뭐 정책적으로 주둥이를 털기는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왜냐? 시대적으로 개인만 신용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포도 신용을 써요.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해요. 똑같은 거다. 차라리 뭘 해야 된다? 공매도를 막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야 개인과 이 세력들이 동일한 관점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우리는 편의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예전 구멍가게라고 하죠. 구멍가게예요. 뭘 사도 정가예요. 그냥 우유를 하나 사도 정가예요. 근데 요 기관놈들은 어디? 편의점이에요. 정가긴 정가인데 그때 그 이벤트가 있어요. 혜택이. 2개 사면 하나 플러스, 하나 사면 원 플러스 원. 그죠?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예요. 할인 행사를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같은 조건이라도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먹질 못해요. 경쟁력에서. 그죠? 그런 경쟁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매도 지랄을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담보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주접을 싸는데 그 담보 비율을 정부에서 니들이 왜 정하냐라는 거죠. 왜? 증권사가 다 다른데 증권사마다 다 각자 달라요. 담보 비율도 어디는 140, 어디는 130. 그죠? 증거금도 다르듯이. 그걸 왜 니들이 정하냐는 거지. 지들이 돈 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주접들 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정부에서. 항상 늦장으로 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도 말이라도 했으니까 우리는 노력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식이에요. 항상. 그죠? 슬금슬금 주접 싸는 거 나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오는 거는 75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는 보자. 뭐 이제 짧게 뭐 이거 중간 뭐 740포인트 넘어서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750포인트 이 중간가 이제 박스에 여기 넘어서는지만 밑으로 여기 다시 유지하는지만 코스피 어디까지 237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못해도 우선적으로는 2320포인트 위로는 올라와야 되겠죠. 이랬든 저랬든 그럼 밑으로 다시 2280을 지키는지 못 지키면 2240에서 2200까지 밀고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인버스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 3,400원 오늘 일단 이탈은 했어요. 그죠? 한 번 더 찍고 이탈을 했다. 그럼 내일 또 여기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위로 또 올라타서 지지 받으면 뭐다? 위로 한 번 더 쏜다. 3,600원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이 자리 이제 사수 못하면 다시 3,2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판가름이 나야 되겠죠. 그죠? 주가가 더 갈 건지 말 건지 판가름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건 그만큼 누군가는 던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물량을 넘기는 기준이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넘겨내면 주가 누르면서 물릴 놈들은 물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 번은 2,500원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최근에 이런 거지 같은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곡물주들이 미친듯이 빠지죠. 뭐 그렇게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빠져요. 근데 뭐 바닥 대비해서 따져보면 많이 오른 부분도 맞아요. 다른 종목들 죄다 어디에요? 여기가 있을 때 그래도 이 곡물주 중에 구분은 되지만 그래도 시세 분출을 좀 했었다라는 종목들은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한 60, 70? 고점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하락한 자리에서 뭐한다?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보다 못한 종목은 올랐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종목은 그냥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올라왔던 자리 빼고 바닥까지 찍고 고를 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수출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출이 되고 뭐한다 하더라도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그만한 영향을 받을 건 뻔한 내용인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수급이 없다라는 거. 수급이 없으니까 곡물주의 수급 자체를 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든 뭐하든 자기네들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어찌됐든 오늘 한 번 더 빠졌고요. 빠지면서 6,6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 받은 자리는 밑에서부터 쳐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 바닥을 일단 단기적으로 찍었다라는 거고요. 이 추세 라인을 지지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지지를 받는다면 위로 한 번 더 쳐내는 삼각수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못 뚫어내고 밀리면 이 종목은 6,000원 초반까지는 밀고 내려와야 된다. 못해도 6,300원은 확인하고 단기 지지냐 아니면 라운드 피겨값 6,000원까지 갈 거냐, 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위에서 눌렀던 요 자리는 깨고 내려갔거든요.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강하게 밀려야 되는 게 맞는데, 밑에서 쳐 올리는 추세의 하단을 밟고 일단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그때 지수가 돌아섰다라는 거. 어쩔 때는 지수 올라갈 때 같이 가고, 어쩔 때는 지수 빠질 때 가고, 그죠? 어쩔 때는 지수가 오르니까 쳐밀고, 어쩔 때는 지수가 빠지니까 쳐밀고, 이 들쑥날쑥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답을 할 수가 없다. 즉 누군가가 확실하게 털어내든 아니면 나중에 엄청 뭘 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계속 흔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추세를 유지할 때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 뭐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요렇게 빠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누가 버티느냐 거고, 이 과정을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 올라올 땐 뭐한다? 여기서 다 털려요. 여기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왜?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질까봐.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만 유지하는지 우리는 체크해보자 라는 거고요. 탑도 마찬가지죠.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 추세를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 그죠? 이 추세대로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내려가는 자리예요, 지금. 그죠? 추세 상단에 있는 시간보다 하단에 있는 시간이 아직도 많고요. 이제 뭐 해야 돼? 옆으로 횡보하든 이 중간값 위로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닥을 찍으러 내려간다라는 거. 대신 바닥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갭자리가 있거든요. 1970원. 굳이 이 자리 메꿀 필요 없어요. 이 자리를 메꾼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지작 거리더라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갭을 띄웠던 요 자리죠. 2,200원 부분.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100원인데 요 위에서는 뭐 해야 돼?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2,350원 위로 다시 올려다 놓고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 기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굳이 이 갭자리를 메꾼다라는 건 그만큼 이 종목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포가 돈이 없다. 어디서 뭐 그지 같은 게 하나 들어와서 주접 싸다가 주가를 다 망쳐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지받는지 지지받지 못하는지 보시고, 지지받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구나, 올라오더라도 윗꼬리만 강하게 또 쳐달겠구나, 수급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대형주들이 꽤 많이 빠졌어요.
꽤 빠지면서 최근에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가 오늘 조정을 좀 더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조정의 이 지지라인은 11,000원이다라고 저희 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갖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추세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얘는 11,000원. 못해도 종가상 흔들릴 수 있는 자리는 1,600원까지다.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재미없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이탈하면 눌렸다가 올라올 때 12,500원을 못 넘겨요. 결국엔 맞고 떨어지면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고 단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평선이 돌아 앉을 때까지 바닥을 계속 횡보시켜야 돼요. 그럼 시간이 그만큼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는. 만약 그렇게 되면 요 구름대에 같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주봉상으로. 그죠? 여기서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얘는 여기서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름대 안에 박스 치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 11,000원. 길게 보더라도 1,600원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다. 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BHI라는 종목인데요. 원자력 관련이죠. 뭐 서전기전, 뭐 한전사랑 뭐 기타 등등 종목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나마 수급이 여유있게 들어오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종목은 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BHI. 그나마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가 올라오면 뭐 서전기전이든 기타 등등이 가끔 올라오다가 윗골이 달긴 다른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추세를 끌고 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눌러놨다가 갑작스럽게 지수가 빠질 때 역별이 뚫고 올리는 역행이 나왔다라는 거죠. 거래를 빵 터트리고, 그죠? 그럼 거래를 빵 터트렸던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요 안에서 우리가 모양을 굳이 찾아본다면 기존의 이 고점 자리를 넘었던 자리 6,700원, 그리고 기존에 고점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 7,700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7,700원과 7,07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의 저점 자리, 최근에 나왔던 음봉의 요 자리를 뭐 해야 돼? 이탈하면 수급의 흐름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원칙적인 거는 올라가는 이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야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는 추세인데 한 차례 눌러서 깼다가 다시 올려놓는 그림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뭐했다? 뚫어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뚫어 올리지 못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뭐한다? 쳐맞는다라는 거죠, 아직. 왜? 거래가 강하게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결국엔 기존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올라타면 좀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요 내부적인 이 박스의 흐름을 위로 올라탈 거냐, 밑으로 흘러내릴 거냐예요. 흘러내리더라도 종가상으로는 무조건 7,100원 위로 갖다 놔야만이 횡보하거나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얘는 분명히 누군가 지금 붙어있거든요. 붙어있고 월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기적인 저항의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 자리를 뚫어내면 그 다음은 또 한 차례 만원대까지 또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유지해야 되는 거고, 못해도 7,000원은 지켜내야만이 만원대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 못 지켜내면 6,650원까지는 한 차례 밀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요 기준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날씨가 또 다시 더워졌죠. 전력난 관련된 종목이고 여름 관련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인가요? 매각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흐름이 이렇게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올렸던 요 자리 맞고 누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위로 올리면서 고점을 위로 올려가고 있죠. 그럼 고점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뭐 한다?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디까지? 못해도 8,6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잡아먹으러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요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체크해라. 그럼 단기적으로 요 7,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고점을 때린다라는 거. 7,000원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6,600원대까지 한번 밀려야만이 주가가 또 한번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세를 틀어서 이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 추세를 또 만들어내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켜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자, 송환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지수가 빠지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인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고, 그런데도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가던 추세란 말이에요. 그만큼 회사가 나쁘지 않다.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회사였고, 그런 회사의 실적이든 뭔가 회사에 좀 악영향이 있어서 추세를 하방으로 돌리다가 이 추세를 뚫어내고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는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올리는 자리인데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장기평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꺾이고 올랐다가 뚫고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잡고 올리면서 밑에서 지지받는 자리를 이제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19,000원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거나 뭐 좀 넉넉 잡더라도 18,500원 정도만 얘는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유지하면 뭐 한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23,000원 부분까지. 그 23,000원 부분을 뚫어낸다면 또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가는 거고, 못 뚫어내면 이제는 추세적으로 이제는 하방 압력을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